생리학 3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생리학 3장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라이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학생들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라이브 강의 통해서 서머리에서 요약할 거는 좀 요약을 드릴 거고요. 조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다들 수업 들어오시죠? 병성 학생 잘 지냈어요? 말을 하실 수 있으면은 말을 하셔도 되고요. 훈이 왔고, 훈이 잘 있었어?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수업은 다들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때요? 들을만해요? 네, 어렵지 열심히 않아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따라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승우 안녕. 안녕하세요. 5월 11일 날 이제 대면으로 해서 기숙사들 들어올 준비들 이제 마음을 먹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될지 뭐 이번에는 거의 확정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걸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아직까지 본인이나 주변에서 크게 문제 있는 학생 없죠? 네, 없습니다. 어디 열이 나거나 아니면은 외국에 갔다 와서 2주 동안 격리가 됐거나 그런 학생은 없죠. 다른 수업들도 지금 계속 이런 비대면 위주로 가기 때문에 리포트도 많고 되게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여하튼 리포트 엄청 많죠? 네, 많습니다. 평가할 방법이 없으니까 리포트로 교수님들이 계속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뭐 저도 리포트라면 리포트인데 시험을 못 보니까 어차피 생리학 과목은 챕터가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퀴즈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 퀴즈를 못 보니까 리포트로 대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뭐 공부를 해서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고사를 보긴 볼 건데 제가 그냥 문제 내드리고 물론 여기 학교 와서 대면을 하게 되면 본다는 전제예요. 보게 되면은 오픈북으로 그냥 볼 거니까 여러분이 뭐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나 아니면 모든 자료를 다 들고 오셔갖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알겠습니다. 챕터는 이번 주에 이제 사장 강의 듣기 시작했죠. 네, 사장 강의 듣기 시작했으니까 사장까지가 아마 범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사장이 끝나고 나면은 5월 4일 날도 아마 간단하게 요약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여튼간 목요일 날 챕터가 끝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퀴즈를 보던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되면 라이브로 하게 된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왔나? 현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승우, 동성이, 훈이, 정화가 안 왔나? 고정학생 왔어요? 왔구나. 오케이. 아니, 너무 조용하게 있어. 글을 왔으면은 왔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바쁠 테니까, 쭉 제가 오늘은, 정화는 요약문을 안 냈네. 오케이. 요약문 안 냈으면은 어쩔 수 없고. 오늘은 좀 고난이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저출했어. 어디다. 메일로 다시 주세요. 그러면. 그 LMS 사이트에다 올리지 말고 메일로 달라고. 아셨죠?
LMS 사이트는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일이 하나하나 또 보고 뭐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보긴 볼 텐데 메일로 다시 한번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3장에서는 대부분 뭐 비슷하게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게 뭐 4개 뽑으라고 하니까 4개 중에서 세포 소기관, 그쵸? 멤브레인부터 해갖고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세포 소기관 다음에 많이 나온 얘기가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 발현. 이런 유전자 발현 과정 중에서 중요한 파트가 이제 RNA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또 그 부분 하면서 부가적으로 RNA의 종류, mRNA, tRNA, rRNA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해 주셨고, 제가 강조한 부분 중에는 이제 뭐 또 쓰신 부분도 있고 안 쓰신 부분도 있는데, RNA 자체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 기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DNA에서부터 조절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DNA가 RNA가 되고 트랜스크립션, 전사, RNA가 단백질이 되고 트랜슬레이션, 해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RNA가 단백질이 못하게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RNA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RNA 간섭이죠. RNA가 간섭해서 RNA의 프로테인으로의 해독을 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 RNA나 또는 siRNA. 본인이 적은 것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어요. 기억나세요? 맞나?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세포 분열이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전에 셀 사이클이라는 거, 세포의 주기라고 하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G0, G1, S, G2까지가 이제 세포 어떻게 보면은 셀 사이클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이제 세포 분화. 이제 우리가 뭐 일반 세포에서는 마이토시스, 체세포 분화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생식세포에서는 메이오시스라고 하는 생식세포 분화 과정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조금만 오늘은 제가 선택한 거는 수능학생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사이즈를 좀 늘려서 어떻게 큼직하게 보여요? 네. 뭐 스몰 오가넬들, 라이소좀, 퍼록시좀, 마이토콘드리아, 리보좀, 엔도플라즘 리티클럼, 골지 컴플렉스, 아까 얘기했던 세포 소기관들이죠. 저는 여러분들 이제 말로 하는 거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세포 소기관 중에 부수적으로 있는 아이가 요 맨 처음에 나온 요 네 가지예요. 정리를 어떻게 보면 잘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에 맞게 잘 해서 이걸 뽑으는데 라이소좀은 알다시피 뭐 소화 효소를 담고 있는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머니를 가지고 그래서 얘가 엔도좀 안쪽으로 함몰돼서 들어온 엔도좀과 퓨전을 해서 소화도 시키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오토파지라는 형태도 구성을 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록시좀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옥시던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활성산소들이죠. 라디칼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퍼록시좀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옥시다이즈 톡식 몰레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산화된 독성 분자들, 뭐 알코올이 대표적인데 술을 적게 먹어야 되는 이유죠. 술을 많이 먹으면은 몸이 버리는 이유가 이제 산화와 관련돼 있는 활성산소들이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비타민을 열심히 먹는데 그거를 도와주는 실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퍼록시좀이라는 아이가 하는 거고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워낙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너지를 만드는 아이죠. ATP를 만들어 파워 플랜트. 요즘 우리나라는 핵연료를 사용을 줄이고 뭐 친환경으로 가자고 하는데 핵연료가 됐건 아니면 석탄 발전이 됐건 발전소의 역할을 하는 게 마이토콘드리아죠.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당에서건 지방에서건 에너지원을 공급을 해 주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에서 만들어진 특정 분자가 요 마이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ATP를 만들게 되는 거죠. 마이토콘드리아는 고유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오는 모계의 DNA를 항상 가지게 됩니다. 내 몸에 들어있는 마이토콘드리아 DNA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주게 되면은 계속 엄마께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Y 크로모솜에 있는 실질적인 마이토콘드리아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X 크로모솜에 의해서 요 마이토콘드리아의 DNA가 좌지우지 됩니다. 그리고 리보솜이라는 거는 잘 알다시피 단백질 합성과 관여하는 아이죠. 리보자임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오케이, 그러면은 뭐 세포 소기관에 부수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애들은 얘기를 했고요. DNA의 진 익스프레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에 연결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가운데 핵이 있을 거고요. 핵은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핵에 DNA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DNA가 핵 안에서 RNA로 전사가 될 거고요. 전사가 된 다음에는 핵 공을 통해서 사이토플라즘으로 mRNA 형태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때 첫 번째로 가는 곳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핵에 같이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가 요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 ER이라고 하는 소포체라는 아이죠. 그 소포체에 까끌까끌하게 그래뉼라라고 표현하는 것 또는 그래뉼 없는 애들, 스무드, 밋밋한 애들, 요 알갱이가 바로 요 리보솜이 되는 거고요. 그쵸? 거기서 바로 mRNA가 ER로 가고 ER에 붙어 있는 리보솜을 이용해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게 되죠. 이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을 2차 구조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엔도플라즈믹 리티큘럼에서 나온 애가 바로 골지 컴플렉스로 가게 되죠. 골지 컴플렉스에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디파이,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 트랜슬레이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갖다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단백질, 글라이코프로테인이나 아니면은 뭐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글라이코가 아니고 리피드 프로테인들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임으로써 단백질이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붙어 있는 거예요. 핵, ER, 골지. 그리고 골지에서 최종적으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단백질들을 싣고 운반시켜주는 베지클들을 만들기도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이런 방식. 그 주변에 있는 라이소솜, 페록시솜, 미토콘드리아가 전체 세포를 조율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이게 중요한 파트라고 하나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A 합성이라고 표현했는데 RNA 합성이 바로 트랜스크립션이죠. 트랜스크립션, 전사. DNA에서부터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어디서 일어난다? 무조건 핵에서 일어나요. 핵에서. 핵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mRNA가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와서 해독이 돼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뭐 mRNA 종류, RNA 종류에서 이 mRNA, 트랜스퍼 RNA가 바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는 암호화된 3개의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 액시드를 갖다 주는 아이예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mRNA를 해독하는 데에 아미노액시드를 공급해주는 대상은 요 tRNA가 되는 거죠. 트랜스퍼 RNA. tRNA가 아미노액시드를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이 rRNA는 뭐 큰 역할을 안 한다고 했죠. 리보솜을 코딩하는 리보솜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RNA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mRNA, tRNA, rRNA가 RNA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 RNA 인터피어런스, RNA 간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RNA 간섭이라는 얘기가 결국에는 진 익스프레션,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DNA에서 조절이 시작이 돼서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이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RNA 인터피어런스는 mRNA에서 프로테인이 되는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RNA의 레벨에서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을 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요 답이 나와야죠. RNA 인터피어런스. 종류는 siRNA, 마이크로RNA 두 종류가 있다. 두 개의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두 가닥의 RNA, 더블 스트랜드 RNA가 형성이 돼서 사이토플라즘에 존재를 하는 아이이고요. 이 마이크로 RNA라는 아이는 여기 있죠? 헤어핀 룹을 형성을 해서 더블 스트랜드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효소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다이소가 아니고 다이서라는 아이에 의해서 더블 스트랜드 RNA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RNA에 결합을 해서 리보솜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은 단백질 합성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RNA 수준에서의 RNA에 의한 단백질 생산 조절 작용, 그게 RNA 인터피어런스예요. 이렇게 전부 쭉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R 골지 컴플렉스 펑션은 한 번 더 집어넣었는데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셀 사이클 이제 인터페이즈라고 해서 G0, G1, S, G2 요 시기의 시간이 가장 길다고 했어요. 대부분 뭐 16시간이라고 치면은 이 전체 시간이 14시간에서 15시간을 차지하고요. 마이토시스 실제 분화되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G1에서 단백질, DNA의 복제를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중심림이나 이런 것들이 더블링 된다든지 S페이지에서 DNA가 2배로 복제가 되고요. G2에서 세포 분열의 준비를 하게 되죠. 이러한 G1, G2 셀 사이클을 조절해주는 단백질이 사이클린이라는 뭐 사이클린 D1, D2 여러 가지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으로 단백질이 존재한다고 그랬고요. 이런 사이클린 해서 나오면은 셀 사이클을 조절하는 단백질이구나 하고 그냥 찍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이제 마이토시스라고 해서 세포 이제 실질적인 분열이죠. 체세포 분열인데 프로페이즈, 메타페이즈, 아나페이즈, 텔로페이즈 뭐 이렇게 구분 지어서 각각의 단계를 나눠 넣긴 했지만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메타페이즈 정도 강조하고 싶고요. 중간에 쭉 나열하는 것. 그리고 나눠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아나페이즈고 텔로페이즈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나눠진 상태에서 사이토키네시스가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텔로페이즈하고 사이토키네시스 세포 분열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겹쳐서 일어나는 단계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G1 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뭐 다양한 RNA의 합성이 일어나는 단계, S 페이지에서는 DNA 리플리케이션, G2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로마티드,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이제 합쳐지게 되고 센트로미어에 의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 방추사가 결합해서 딸려가게 된다든지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도록 준비를 해주는 부분이죠. 셀 사이클의 조절은 G1 어레스트나 G2 어레스트 각각의 단계에서 체크 포인트가 존재를 해서
DNA의 복제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도록 조절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 정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빠진 게 태영이가 얘기한 거에서 좀 있었던 것 같으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렇구나. 막 구조, 단백질, 세포 구성 성분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했고요. 아까 쭉 더 감수 분열까지 얘기를 했죠. 메이오시스. 그러니까 마이토시스하고 메이오시스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나눈 것 뿐이에요. 근데 좀 더 강조를 하자고 하면은 마이토시스는 한번 더블링이 완전 두 배수가 된 게 원래 숫자로 돌아오는 단계에 복제라면은 감수분열은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생식세포는 유전자를 한 쌍을 다 갖고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쌍이 아닌 페어가 완전히 나눠져서 반수가 되는 그 세포를 만들어지게 하죠. 그래서 두 번의 제1감수분열, 제2감수분열을 통해서 딸세포들을 총 4개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메이오시스라고 하는 과정이죠. 그럼 난자 같은 경우는 4개의 난자가 다 생존을 하게 되고요. 거꾸로 난자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하나만이 생존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에그. 스펌 같은 경우는 4개가 다 생존을 해서 활성을 띠게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식세포가. 오케이? 그리고 요 감수분열에서는 키포인트가 제1감수분열이에요. 제1감수분열에서 상동염색체라고 하는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크로모점끼리 끝에 부분에 크로스 링킹이라고 하는 교차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기 부분에서 삼동 염색체끼리 유전적 서열이 서로 유사하겠죠. 그러니까 유사한 부분끼리 서로 결합이 되면서 복제된 유전자끼리 교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교차에 의해서 하나의 크로모좀에 있는 변형된 부분이 다른 크로모좀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전자의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1감수 분열기의 전기에서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이 되어 있을 때 서로 교차 반응이 발생을 해서 유전자의 다양성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세포 소기관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키가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퀴즈로 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은 이런 부분이죠. 이게 3장까지 제가 요거는 해서 4장까지 다음 주에 하고 나서 파일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 중에서 유사하게 해서 중간고사 때 오픈북으로 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 확정이 돼서 확실하게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은 첫 주는 조금 어수선할 테니까 지나가고 두 번째 주 정도에 해서 날짜를 제가 미리 정해서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What is gene expression? Describe each step of this process. 제가 본 거는 이제 한 스텝만 본 게 아니고 전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죠. gene expression에 대해서 DNA가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전자 발현, gene expression이라고 얘기하고 DNA가 RNA가 되는 거, transcription,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거, translation. 그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퀴즈 볼 때
이때 이제 정답은 두 줄로 쓰면 그거죠. DNA가 RNA가 되고 RNA가 프로테인이 되는 전사와 해독 과정이고, 뭐 어디서 사이토플라즘에서 DNA에서 RNA로, 그리고 핵에서 DNA에서 RNA, 그리고 RNA가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면 RNA에서 프로테인으로, 그리고 그때에 관여하는 각각의 RNA들,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얘기하면은 뭐 됐었어요. 그리고 RNA 인터피어런스, RNA 간섭 아까 말씀드렸고요. DNA로부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작은 굉장히 많아요. 기본적으로 DNA가 발현이 안 되면은 유전자의 발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4번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셀 사이클, 메이오시스 아까 뭐 어느 정도 전체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마이토시스, 체세포 분열하고 메이오시스 중에 뭐 대부분은 유사한데 다른 부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정도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강의할 때 짧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에피제네틱 이너리턴스라고 해서 후성 유전이에요. 후성 유전. 후성 유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태어났을 때는 유전자를 똑같이 갖고 있지만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게 되고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유전학이라고 하는 제네틱 이너리턴스라고 하는 거는 타고난 유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같다고 해도 일란성 쌍둥이 예로 해서 말씀을 드렸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패밀리에 속해서 자라게 되면은 그 가족의 그 패밀리의 특성을 따라서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해주는 기작이 바로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이고 뭐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후성 유전이 무엇에 의해서 된다고 얘기했는지? 기억나는 학생 있으면 글이라도 남겨봐. 전혀 깡깡? 어떻게 보면은 유전학만 배웠기 때문에 후성 유전이라는 부분이 익숙치도 않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성 유전을 조절하는 요인은 여러분들 아주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해서 DNA들이 사슬을 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사슬을. 근데 그 DNA들이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풀어져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결합이 돼 있어요? 단백질 한 친구와 같이 있죠, 늘. 예, 네, 단백질 이름이 뭐예요? 그 친구 이름이. 히스톤입니다. 그치, 히스톤.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한 번씩 이렇게 유전자들이 꼬여져 있어요. 그 유전자들의 꼬여져 있는 그 히스톤 단백질에 꼬여져 있는 유전자를 이제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크로마틴들이 좀 뭉쳐지면은 이제 뭐 점점 더 컴팩트한 덩어리가 커진 사이즈로 가는 거죠. 뉴클리오좀이라고 표현을 했고 더 뭉치면 크로모좀이라는 형태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크로모좀이라는 형태는 유전자가 복제될 때만 유전자들이 아주 컴팩트하게 뭉쳐진 나비 모양의 형태가 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그 유전자들이 항상 크로모좀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풀어져 있죠. 풀어져 있는 그 상태가 대부분 다 크로마틴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는 꼬여져 있지만 그 형태가 히스톤을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더 뭉쳐져 있는 거죠. 근데 그 뭉쳐진 상태를 풀어주게 하거나 또는 뭉쳐지게 할 수 있는 조절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으세요? 뭉쳐져 있는 유전자를 풀어주게 하는 거, 또는 다시 뭉치게 하는 거, 또는 잠가버리는 애. 무슨 레이션, 무슨 레이션. R로 시작하는 거 있었고, 매로 시작하는 거 있었어요. 에틸레이션 아니에요? 그래. 에틸. 하나 나왔어요. 메틸레이션.
메칠레이션은 마치 뭐와 같다? 열쇠와 같은 잠궈주. 애예요. 메칠레이션이 돼 있으면은 유전자가 꼬여져 있는 부분이 열리지 않아요. 열리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노출이 안 되니까 유전자 발현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어떤 가족에서 자라는 사람은 메칠레이션이 특정 유전자에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전자 발현이 안 되니까 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암 억제 유전자 P53 같은 거에 메칠레이션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붙어? 아세틸레이션이 돼 있는 거예요. 아세틸레이션의 의미는 락앤 키예요. 풀어준. 열어버린 거예요. 키를. 그럼 유전자는 풀어지겠죠. 그러니까 풀어지니까 히스톤에 감겨져 있는 부분은 유전자가 계속 감싸져 있으니까 발현이 안 되는 부분이고, 여기 풀려진 부분, 중간에. 이 부분은 발현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헤테로크로마틴하고 유크로마틴으로 나눠서 또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꼬여져 있던 게 풀어지게 하는 게 바로 아세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아세틸레이션, 디아세틸레이션 표현을 했고요. 아세틸레이션이 되면 이게 풀어지고요. 디아세틸레이션이 되면 다시 뭉쳐지게 돼요. 아세틸이 떨어지게 되면은 뭉쳐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계속 떨어졌다 붙었다를 할 수가 있어요. 아세틸기가 붙고 떨어진 거에 따라서. 근데 이 상태에서 누가 와서 막아버려? 메칠기가 와서 메칠레이션을 해버리면 이거는 절대 안 열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후성 유전체 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뭐 환경 호르몬이 없고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이 없는 음식들을 먹으면은 건강과 관련돼서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유전자의 발현이 잘 되게 되는 거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류라든지 탄고기 아니면은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또는 유전자 변형식물 뭐 GMO 콩 같은 걸로 만든 두부를 많이 먹는다든지 계란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은 특정한 유전자 발현을 막는 메칠레이션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옛날보다 우리가 뭐 알츠하이머가 더 많이 일어나는지 적게 일어나는지는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40세, 50세 되면은 오래 살아도 60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70세, 80세 돼야 이제 알츠하이머가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젊었을 때부터 유도하는 것들도 유전자의 발현에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3장의 세포 조절을 얘기를 한 거고요. 세포 조절은 이제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 4장을 보시게 되면 메타볼리즘, 대사에 대해서 나와요. 세포 대사. 결국에는 세포의 조절을 에너지 측면에서 얘기한 게 이제 대사고요. 그 에너지가 근간으로 해서 세포의 활성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세포의 활성이 잘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대충 유지가 되느냐? 세포 활성이 원활하지 않으면 노화가 오는 거고요. 또 세포가 이상 증식을 하게 되면 암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몸의 이 큰 덩어리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목이 뻐근해요. 오늘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내 주체, 전체의 하나의 몸을 조절하는 하나하나의 세포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포 활성을 다 좋게 하기에는 뭐 어렵지만. 그래서 요즘 제일 인상이 좀 깊게 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혹시 센츄리온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센츄리온을 내가 광고하는 건 아니고. TV 별로 많이 안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같은 경우. 센츄리온 잘. 광고 한번 유심히 유튜브에서 찾거나 한번 보신 분들 있겠지만 보시면은 사람을 알갱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분자들로 표현을 한 거죠. 분자 하나하나의 분자들. 결국에는 그 분자들이 세포를 구성을 하는 거고 그 세포의 활성을 통해서 이 몸 전체의 활성을 유지를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게 뭐하고 딱 매치가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첫 시간에 생리학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한 문장으로. 생리학이란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몸의 생리? 몸의 생리. 몸의 생리라는 게 결국에는 뭐 영어로는 그랬죠. How body works. 우리 몸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을 하는 거. 그치. 그게 키예요, 결국엔. 생리학이라는 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학문이기 때문에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쭉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세포 대사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각각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약간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실 텐데, 조금만 감안하고 한 번 더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은 아마 좋은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이건 아니면 학문적이건. 아셨죠? 뭐 오늘 했던 부분 중에 혹시 뭐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은 톡으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아마 보셔야 할 그 강의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부분은. 사장의 한 파트 한 30분 분량 제가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요거 강의 끝나면은 시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 있으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100% 이해? 과제 제출한 거 메일 주소는 읽었다고요? 여기다 보낸 거 맞아요? 제가 더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네, 다시 보냈다고 하니까. 뭐 다른 질문 없어요? 승우? 오케이? 네, 질문 없습니다. 현주? 태영이는? 태영이는 본인 메일 좀 쓰고. 오케이. 병성이는? 병성이 좀 어렵지 않니? 죄송할 일 없고, 태영아. 괜찮아. 병성이는 어때? 많이 어렵지? 이해해. 훈이는 어떠니? 좀 어려울 텐데. 어렵기는 한데도 그래도 공부하면서 조금 재미 계속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재미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재미는 물론 전공이니까 재미는 없는데, 한 번씩 한번 뭐 예전 거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가능하면은 진도보다는 이해 위주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학교 오시면은 또 보면서 또 얘기 나누고 수업하도록 합시다. 나머지 기간도 좀 잘 지내시고요. 혹시 갑자기 끝나고서 또 떠오르는 질문이 있으시면은 대면 아니고 톡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냥 카톡으로 단톡에다 올리시던지 개인톡으로 보내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병성이 어려워서 어떡하냐. 그래. 수고들 했어요. 너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3장 요약은 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3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